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동사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가 can이었는데 can 1을 살펴봤고 오늘은 can 2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동사 하나가 의미 하나,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can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의미는 능력,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살펴보고 왔었어요. 그러면 우리 can2에서는 아마 다른 의미가 나오니까 다른 박스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can2 부분을 살펴볼 건데, 그리고 또 하기 전에 서론이 길죠, 항상. 그래서 그래 하기 전에 우리가 조동사 부분에서는 항상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형태면에서 살펴볼 거고 내용면에서 살펴볼 건데 형태면에서는 주어가 인칭과 수 이런 거와의 상관없이 주어의 인칭과 수, 시제 이런 거에 상관없이 동사의 모양이 항상 같더라. 그래서 동사의 모양이네. 조동사의 모양이 항상 같더라. 그래서 can이면 can이지 뭐 cans가 쓰이거나 이러지 않더라. 그거 하나 하고 조동사 뒤에는 본동사가 쓰이기 마련인데 본동사의 모양은 항상 동사 원형이더라. 그래서 그거를 잠깐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you든 he든 I든 계속 can의 모양을 유지하고 쓰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can이란 조동사 뒤에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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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해서 본동사가 지금 다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군 조동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번 슬쩍 확인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면에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can이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 저번에 살펴봤던 거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그걸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다른 의미를 더해주는 상황도 있다. 그리고 그 다른 의미가 어떤 거냐면 허가의 의미래요. 그래서 뭐뭐 해도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랑은 아예 다른 뜻인 거죠. 아예 다른 상황에서 쓰이는 캔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긴 하지만 상황이 완전 다르고 그냥 다른 뜻으로 쓰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예를 이제 책의 예를 볼 건데 you can open the window 이렇게 긍정문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 의미를 보면은 you can open the window 너는 창문을 열 수 있다가 아닌 거예요. 사실 꼬맹이가 아닌 이상 창문을 못 여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너는 창문을 열 수 있다 이런 말을 실생활에서 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방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너 창문 열어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you can open the window 이렇게요. 그래서 너 창문 열어도 돼, 열 수 있어, 열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으로 쓰일 때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근데 부정문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cannot의 축약형으로 지금 can't로 쓰인 건데 he can't open the window 그는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부정형인 cannot, can't로 쓰면 뭐 해서는 안 된다의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될까요? 뭐 보통 이제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오늘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열지 마. 아니면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창문 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허락을 안 해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he can't open the window. 그거지 뭔가 창문을 열 줄 몰라서 못 여는 거 그런 열 수 없다. 그런 능력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의문문으로도 쓸 수 있어요. 물어볼 때. Can I open the window?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이죠. 이런 문장은. 그런데 여기서 CF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게 의문문 부분에서 could I는 can I보다 정중한 표현으로 이때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아니다. 일단 조금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능력의 의미를 더해주는 can, 그 can 1을 볼 때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can의 의미로 쓰일 때는 과거형은 could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다른 의미의 can은 쓰임 면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can의 과거가 could, 그거는 능력일 때 얘기고 여기서 이렇게 허가의 의미로 쓰이면서 의문문에 쓰일 때는 could I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과거의 의미를 담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를 담기 위해서 can 대신에 could를 썼을까? 이유는 있겠죠. 그때 이유는 정중한 표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could는 과거형이 아니고 뭔가 조금 더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 부드러운 표현으로 약간 존대하는 표현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거지 얘가 과거의 의미를 담는 건 전혀 아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 약간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래도 영어는 뭔가 이 표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조금 듣기에 거슬리지 않게 하도록 내가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예의 바르게 하도록 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please 같은 거요.
네, 의문형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조동사를 잘 쓰는 거가 이제 예의 바른 표현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can을 쓰는 것보다 could를 쓰는 게 정중한 표현이군이라고 알아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그렇게 쓸 수 있겠죠. 더 거기까지 하면 여기 내용은 이제 정리가 되는데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 can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 봤던 능력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 그거 이외에도 다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문장에서 허가를 나타내는 거 허가를 뜻하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긍정문이라면 뭐뭐 해도 된다. 이거를 허락해 주는 거. 뭘 허락해 주는지 역시 본동사에서 전달하겠죠. 이거 문을 여는 걸 허락해 주는 거였죠. 그리고 부정문으로 쓴다면 can't로 쓰여서 뭐 하면 안 된다 해서 금지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뭘 허락 안 해주는지는 역시 이 본동사가 말해주겠죠. 그리고 의문문을 쓰면 이거 허락 받는 거죠. 허락을 구하는 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의문문에서 조심할 거는 can 대신에 could를 쓰면 얘는 조금 더 예의 바른 표현으로 조금 예의 바른 모드를 장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하고 이제 요청이라는 뜻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허락을 할 때는 can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can 이렇게 쓰였었죠. 그리고 허락을 안 할 때는 can't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허락을 구할 때는 can하고 could를 쓸 수 있는데 얘네 could를 쓰면 조금 더 예의 바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can으로 물어보든 could로 물어보든 이 물어보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허락하고 허락 안 하고는 can하고 can't밖에 없기 때문에 can으로 물어봐도 could로 물어봐도 이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can I open the window? 해서 될 때 yes you can 아니면 안 되면 no you can't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could I open the window? 라고 했을 때 해도 될 때, 열어도 될 때는 yes you can. 안 될 때는 no you can't. 이 could로 대답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거나 안 해줄 때는 요것밖에 없고 만약에 허락을 구하고 싶을 때는 can이나 could나 둘 다 쓸 수 있다. 그 의미는 예의 발음의 정도의 차이다. 이 정도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책에 나온 캔의 마지막 쓰임으로 가볼게요. 사실은 더 쓰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선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뜻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여기 역시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청의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대요. 요청의 의미를 얘 의미는 우리말에서도 사실 이것 좀 해줘 라고 그냥 이렇게 명령문으로 하기보다는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의문문으로 많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때 쓰이는 can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흔히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can you 아니면 could you 너 이거 해줄 수 있어? 인데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보자면 can you 하고 could you의 차이는 과거형이 아니라 역시 과거형이 아니라 can you보다 could you 그래서 could 이렇게 과거형으로 형태는 이거죠. 그래서 이 could를 쓰는 것이 더 정중한 표현이다, 더 예의 바른 표현이다 라고까지 응용을 해주시면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아하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can의 의미는 능력이 저번 시간에 있었고 그리고 허가 그리고 요청 이런 의미들을 더해줄 수 있구나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더해줬나요? 그거는 그 문장 상황에 따라서 보면 되겠죠. 여기 예를 볼까요? Can you send these postcards for me? 너 이 엽서들을 나를 위해서 좀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요청하는 거지. 이거 진짜 능력은 아니잖아. 너 보낼 줄 아니?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것 아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얘가 그냥 요청하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문제는 다음 문장의 빈칸에 can, could, can't 이것 중에 알맞은 것을 넣으세요. 인데 이 셋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겠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번이 You look thirsty. You drink juice there. 그래서 너 목말라 보인다. 너 거기 있는 주스를 마셔도 좋다. 마셔도 된다. 허락해 주는 거겠죠. 아마 이제 자기 집인가 보죠. 목말라 보이는데 저기 마셔도 돼. 아니면 자기 주스든지. 그래서 허락을 해줄 땐 우리가 can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능력이 전혀 아닌 거예요. 너 주스를 마실 수 있다. 마실 수 있겠죠.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이 상황상 목말라 보이는데 너 저거 마셔도 돼. 허락해 주는 거. 허가의 의미라는 거요. 그리고 2번은요.
You go out alone at night. It's dangerous. 그래서 위험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밤에 혼자 나가면 안 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허락 안 해줄 때는 can't를 쓰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허가에 관련된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조동사였습니다. 3번에 Jane, I borrow your pen? 그래서 의문문이었네요. 내가 너의 펜을 빌려도 돼? 그래서 물어보는 거네요. 허가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can하고 could를 둘 다 쓸 수 있고요. 뭐 예의 발음의 정도, 제인이 뭐 친한 사람이면 그냥 can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고, 조금 아니면 예의를 갖추고 싶으면 could를 쓰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허가를 구하는 쪽이라는 거.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예의 발음 모드를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4번은 you'd come down a little. 그럼 얘는 역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요청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can you 아니면 could you come down a little? 아마 come down 가격을 깎아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장 하나만 달랑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요. 그래서 조금 깎아주실 수 있나요? 라는 것은 요청에 들어갈 거고요. can you, could you 역시 예의 발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Hello, I speak to Tom, please. 그래서 제가 탐이랑 얘기할 수 있나요? 아마 전화 같죠? 그래서 통화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허락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허가 쪽일 거고 can I, could I 중에서는 역시 예의 발음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6번으로 가볼게요. She loves him, but she marry him. 그녀는 그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라고 하는 건 반전이죠.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랑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허가에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여기 but 반전의 단어가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초등학교 애랑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남자가 결혼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랑은 하지만 결혼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she can't marry him. 그래서 허가의 의미고요. 7번은 you give me a hand. 여기서 당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요청인 것 같네요. 역시 요청할 때 can 하고 could 둘 중에 하나 예의 발음의 정도만 체크해서 쓰면 되겠고요. 8번은 you park here. Please move your car. 여기를 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Please move your car. 당신의 차를 이동시키세요. 움직이세요. 차 빼세요. 이거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허가를 안 해주는 내용이겠네요. You can't park here.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Please move your car. 해서 허가 관련된 의미를 더해주는 거였고요. 9번은 you do me a favor. 되게 익숙하게 많이 쓰이는 문장인데요. you니까 역시 당신한테 요청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can you, could you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고 요청하는 상황. Can you do me a favor?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요? Could you do me a favor? 많이 쓰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Do your homework first. Then you watch TV. 많이 듣는 말이죠, 여러분. 숙제를 먼저 해라. 그러면 너 TV 봐도 좋다. 허락해주는 거죠. TV를 볼 수 있고 없고 역시 능력 아닙니다. You can watch TV. TV를 봐도 좋다.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조금 더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봤던 허가하고 요청 중에서 can, can't, could를 이제 적절하게 넣는 연습을 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can에 관련된 조동사 can에 관련된 것은 의미를 일단 1학년 교재에 나오는 거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거를 크게 3개로 보면은 첫 번째 저번 시간에 봤던 능력, 뭐 할 수 있다 관련이었고요. 두 번째가 허가, 그래서 뭐 해도 된다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관련된 거였고요. 세 번째가 요청, 뭐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3가지 의미를 문장에 따라 전달을 해주는 거. 그런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조동사가 can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조동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